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때까지 꼭 들고 가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잘 반등하는가 싶더니 잠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삼성전자를 남은 주식을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준비해봤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삼성전자 영상 말씀드릴 때마다 특히나 더 많이 설명드리죠. 우린 주식을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고 이런 영상을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손가락만 빨면서 올라가기만을 그냥 그저 기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최소한 시장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합리적으로 언제까지 들고 가도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나눠보고자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내용 최대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주기적으로 영상 매주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1,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가적인 선물도 내어드리고 있죠. AI 반도체 그리고 유리기판 자료집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급등 추천 종목들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률은 100%는 아니겠죠.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승률 높은 종목들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고 12월 달도 좋은 종목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당연히 100% 무료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잘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상황에서 언제까지 들고 가면 되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기준일 거라고 봅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입니다. 이게 정확히 뭔 소리냐라고 하면 최근에 중국이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최대 100조 원대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기업 등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최소 규모만 해도 미국 반도체 칩스법에 배정한 금액에 근접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돈을 쏟아부어서 키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인지되실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요거 칩스법에 혜택 받으려고 미국에 공장 많이 지어놓고 했죠. 특히나 삼성전자가. 근데 이걸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지원 정책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부양 정책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중국의 원래 부동산 헝다 에버그란데라고 하죠. 헝다라고도 하고요. 에버그란데가 파산 신청하고 나서부터 시장 경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꽤나 많이 후순위로 밀었습니다. 거의 3순위 안에 있다가 빠져나왔는데요. 그럼 그 빠져나오는데 들어간 게 있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라 보시면 돼요. 반도체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과거부터 중국 하면 중국이 한다고 하는데 대단하긴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꽤나 시간적 여유가 남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 보조금을 등에 업고 증산을 시작할 겁니다. 이미 DDR5는 어느 정도 생산이 돼요. 이 DDR5의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가겠죠. 원래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최소 못해도 수율이 70%가 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반도체 만들 때. 왜냐면 수율이 70% 이상 돼야 생산하고 10개 만들면 7개 성공하고 7개 성공하고 3개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버려집니다. 근데 이 정도는 나와야 생산하고 손실하고 얼추 맞아가지고 우리가 생산해서 이윤을 볼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국의 보조금을 지금 받게 되면요, 수율이 70%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수익 분기점이 넘기 때문에 생산을 더욱더 많이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이만 50%대밖에 안 돼도 양산을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보조금 혜택이 주는 게 정말 폭력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시하시는 분들인데 배터리도 그러다 뺏겼거든요. 결국 배터리도 한국이 제일 잘 만들고 한국이 수율 제일 좋고 중국이 결국 뒤처진 기술이었는데 이 양산 기술 하나로 보조금 하나로 지금 현재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절대 무시할 만한 지금의 정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이 급할까? 누가 등 떠미나? 네, 실제 등 떠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최근에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발표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의 정보기술 매체 더 인포메이션이 최근 12월 10일 날짜죠. 최근입니다. 소식통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라는 기업은 무슨 기업이죠? 2025년도 1월에 충격을 줬던 기업 아닙니까? 그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이제 AI를, 미국이 주도했던 AI를 비슷한 성능을 만들어가지고 가성비 제품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잖아요. 남들 정말 수조 원어치 투자하는 거 지금 딥시크는 그냥 한 천억도 안 되는 돈으로 만들었다. 물론 천억 작은 돈 아니지만 이 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기업입니다. 미국의 기업들 엔비디아부터 그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10% 정도 하락했고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한 20% 이상 급락한 이력이 있죠. 엔비디아가 얘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상징성이 있는 이 기업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 아키텍처 블랙웰 기반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수천 개를 활용해서 차세대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해버렸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 이 블랙웰이라는 반도체는 미국이 중국에게 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냐라고 했더니 동남아시아 내 비중국계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중국계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블랙웰 칩을 들여온 뒤에 여기 구매하는 거죠. 동남아 기업 국가가 우리 중국한테 할 거 아니고 우리가 쓸 거야 라고 하면 수입을 합니다. 칩을 들여온 뒤 서버를 분해해서 부품 형태로 싹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으로 반입했다라고 합니다. 물리적 완제품 이동을 피하고 칩 단위를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재방을 회피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되면 분리했다가 애초에 재조립하는 과정 속에서 로스가 분명히 생깁니다. 망가진 게 생김에도 불구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지금 현재 지금 GPU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중요한 게 어떻게 발견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발견했는데 봤더니 엔비디아가 최근 자사칩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칩이 어떤 국가, 어떤 서버 환경에서 가동되는지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장치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이걸 엔비디아가 막 부정했었거든요. 우리 그런 거 안 해. 부정했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밝혀버린 거죠. 사실 이건 이제 여태까지 엔비디아 CEO는 한국 가면 한국 칭찬하고 중국 가면 중국 칭찬하고 유럽 가면 유럽 칭찬하고 미국 가면 미국 칭찬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모습을 꽤나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지금 추적 장치를 단 걸 보니까 확실히 그래도 미국 쪽에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중국 내 밀반입 칩 사용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려는 엔비디아의 기술적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확실히 이제 미국 쪽에 붙었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둘의 사이가 상당히 신경전이 좀 커지겠죠. 둘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뚫려 버리니까 어차피 이제 뚫려서 재조립해서 들어가는 거 갖다 파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죠.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소셜에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발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게시했습니다. 이게 뭘 공개했냐면 엔비디아의 일부 GPU 반도체를 중국이 허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랙웰 버전을요. 왜냐면 이제 곧 내년도 6월달 정도면 본격적으로 다음 버전인 루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이제 9 버전이 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통해서 뚫고 어차피 수출이 나가면 뭐 그냥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위기가 나온 거고, 엔비디아도 요청했겠죠. 너네가 요청해서, 미국이 요청해서 이거 감시망 다 탑재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진짜 중국이 스스로 자립해 버리면 생산 안 가지고 지금은 심지어 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겠냐. 엔비디아가 이득을 바랬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국 수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미적지근한 공식 발표, 그냥 원래 그런 소리 하는 거 있잖아. 수출해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 정도만 언급했어요. 형식적인 이 발언만 하고요. 추가적인 구매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 반도체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도체 100조 지원에 대한 발표를 지금 해버린 거죠. 앞서 보셨던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최소한 반도체만을 받아들일 것으로 그래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 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설계할 때 얘가 더 필요하다 살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건 이걸로 대량 구매가 이어질 것 같다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자립에 본격적으로 나신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중국 반드시 자립한다고 해서 자립할 수 있나요? 충분히 성능이 끌어올랐나요? 꽤나 따라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 80 맥스 프로맥스에 탑재된 프로세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이 기존 공정을 개선한 기술로 생산이 됐는데 기술 자체가 7나노입니다. 대박이죠. 7나노 공정으로 개선한 이른바 N+3 공정을 활용해 기린 9030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의 양산 중인 5나노보다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뒤처진 수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생산을 해냈다는 게 중요하죠. 얘네 반도체 장비 수출 다 막고 하면 아무것도 못 만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지금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아직 TSMC나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선두 업체 수준은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해서 생산해주는 못한다고 지적했으나 생산 수율이 낮고 제조 비용이 높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 수율이 낮은 건 또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생산량이 급속도로 늘어나지 못한다는 것과 그 실패품이 많이 나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생산해도 될지 안 될지 이제 손익비를 넘기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나 그래서 제조 비용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조금으로 메꿔준다면 기업들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보조금으로 메꿔준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 생산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해보면 해볼수록 기술력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머리 박치기 하면서 그냥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으니까 중국 보조금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 보조금을 뒤엎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다. 왜냐? 이 반도체 생산 기술을 가지고 뭐로 들어가니까 이게 디램 메모리 반도체에는 치명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라도. 중국의 반도체 CXMT는 중국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HBM3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고요. 이걸 2026년도 양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아, 이제 거의 12월이니까 끝났죠. 2027년 HBM3의 개발 완료가 목표고요. 그래서 다음 버전으로도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DDR5 디램 상용화도 현재 이미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 수준에 근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수율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2026년 웨이퍼 지금 이제 30만 장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고요. 내년 2026년도 글로벌 디램 점유율 15%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기술 격차가 3년 4년 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반도체 이 양산을 하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그냥 가격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원래는 옛날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하고 사실상 이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하고 어느 정도 물론 담합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생산을 조절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최대한 유지해 줬었어요. 너무 반도체 거기 박살나면 좀 감산 좀 하고 생산을 좀 덜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
가능했는데 얘네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보정을 맞고 만들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물량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쏟아집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품질은 낮지만 저렴한 제품들, 말도 안 되게 가만한 제품들, 가성비 제품들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단가 자체가 낮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할 수가 없죠. 왜냐, 이미 과거에 봤거든요. 중국 보조금을 받은 제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태양광 한국이 1위였는데 다 뺏겼죠. 디스플레이 한국이 1위였는데 지금 거의 다 따라왔죠. OLED도 거의 다 따라왔죠. LCD는 이미 뺏겼고요. 전기차 그냥 뭐 미국 규제 뭐 유럽 규제 없으면 그냥 사실상 중국한테 다 졌죠. 배터리 말도 안 되게 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술력이 좋아도 결국 상용화 있는 단가 싸움에서는 결국 이 가격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양산하기 시작하면 이 생태계를 좀 파괴하면서 시장 자체, D램 가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면서 D램 가격 폭등하고 품귀 현상형이고 너도 나도 계약하고 싶은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막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시기가 2026년도다. 이게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증설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다. 이 증설 이야기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구체적인 건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하다가 보는 내년 1분기 안으로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1분기면 2026년도 1월에서 3월 사이죠. 예, 공개가 되는 대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그냥 들고 가기보다는 매도의 타점을 좀 그때 가서는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당장 다 전량청산이야.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만 보면 삼성전자 막 떨어질 거 같고 급락할 거 같고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슬슬 우리가 매도를 준비할 때가 왔고 그 매도의 시그널은 어디서 난다? 중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서부터 시작되는 반도체 양산에서 시작된다. 시장 점유율이 15%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 2026년도, 2027년도까지는 매출로 영업이익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괜찮을 거예요. 왜냐? HBM도 잘 나가고 있고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고 메모리 반도체도 중국이 아직 생산량이 좀 부족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이 보조금을 얻고 2026년도, 2027년도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양산을 더 생산력을 키울 거예요. 지금 현재 웨이퍼 30만 장이라고 했죠? 이거 2배 이상 가볍게 오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캐파를 중국 보조금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참 이게 뭐 중국 반도체 안 쓰지 않을까요? 맞아요. 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매도를 하면서도 이 중국이 보조금 혜택 나오고 중국이 양산을 막 하려고 하면 매도를 하면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뭘? 분명 이거 반도체를 그냥 중국하고 미국이 최근에 중국산 통신칩도 안 쓴단 말이에요. 통신칩을 통해서 해킹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나중에 되면 이 미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죠? 뭔 소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반도체 칩, 이 적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서 결국 중국산 메모리 칩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 규제할 가능성이 꽤나 높긴 합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초반엔 쓰다가, 그죠? 싸니까 쓰다가 결국 나중에 규제할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여서 규제가 시작되면은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매집해 보는 것이 좋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그냥 팔고 보지 말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다시 한번 사야 되는 시간이라면 다시 사는 게 좋겠다. 확실히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확실히 가장 지금 현재 경계해야 되는 건 중국의 보조금이라는 거 여러분이 인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여러분들께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추가적인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급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절대 지금 당장 전량 매도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천히 내년 1분기에 나오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잘 봐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을 잘 보고 실제 양산이 더 빨라지면 매도를 준비해야 되고 중국에
중국에 매도를 매도 준비입니다. 준비. 뭐 전략 매도 바로 팔아라.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할까 낫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는 미국하고 유럽이 규제를 때려서 반격을 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시 매수해 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 준비해 봤고요. 모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거 나중에 하면 늦어질까 봐 미리미리 설명해 드리고자 여러분들께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나 놓치실 분들이 있으실까 봐요. 아시겠죠? 꼭 제 마음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유리입한 자료집 그리고 단기 급등 종목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에서 100% 무료 어플에서 추천 종목들도 매번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든 정보들은 당연히 100% 무료고요. 뭐 개인 정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전화번호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0%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 구글 핸드폰,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추천 종목 내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매일매일 올라오죠. 그리고 공직을 세 번째 밑 위에서 세 번째를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이 있습니다. AI 주도주 자료집이 있으니까 클릭해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자료집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이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필요할 때 꺼내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시황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해외 증시는 어땠는지 저는 이제 아침에 장시작 전에 직전에 올려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는 뭔지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움직였는지 보통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음날도 또 움직이거든요. 실제 오늘도 우주항공 기업이 또 움직였죠. 그래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멘트까지 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점 타이밍도 잡아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시황글 뉴스들 매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 주식 전략실 여러분들의 도움 덕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 구독 버튼 다시 한번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다음 자료집도 더 열심히 만들어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